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딥다이브에서는요, 2022 개정교육과정과 고교 학점제, 여기에 대해 아주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히 이제 2025년에 고등학교에 입학하시는 분들, 이분들한테는요, 단순한 교과 내용 변화, 이런 게 아니라 학습 경험이랑 평가 방식 자체가 확 달라지는 거라서요, 꼭 주목해 주셔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변화의 핵심 목표는 그거죠.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그러니까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 이걸 키우겠다는 거예요. 주도적인 사람. 네. 그래서 학생 개개인의 진로나 적성에 맞는 그런 맞춤형 교육 시스템, 바로 고교 학점제를 도입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 딥다이브에서는 여러분이 이제 직접 겪게 될 가장 중요한 변화 두 가지. 첫째가 학사 운영 방식, 졸업이나 미수 이런 거요. 그리고 두 번째가 학생부 기재 방식 변경. 이게 또 대입에 미칠 영향. 이걸 명확히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변화. 이제 학교 생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나 이 학사 운영 방식부터 좀 살펴볼까요? 가장 기본인 졸업 기준, 이것부터 알아야겠죠? 네, 그렇죠. 일단 3년간 총 192학점을 따야 졸업이 가능해요. 192학점? 네, 교과 74학점에다가 창의적 체험활동 18학점. 이렇게 합쳐서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과목 이수 기준이 좀 까다로워졌다는 점이에요. 그냥 수업만 듣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그렇죠. 그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하는 거죠. 첫째는 수업 횟수 3분의 2 이상 출석해야 하고, 맞아요, 출석. 그리고 둘째는 학업 성취율. 이게 시험이랑 수행평가 합쳐서 40% 이상. 이 40%라는 기준이 이게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네, 중요합니다. 혹시 이걸 못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바로 유급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바로 유급되는 건 아닙니다. 출석은 했는데 성취율이 40%가 안 되면 미수 처리가 돼요. 성적표에는 아마 I, 그러니까 인컴플리트 약자죠. 이 I 등급이 기록될 수 있습니다. 미수. I 등급. 네, 근데 중요한 건 학교가 이런 학생들한테 의무적으로 보충 이수 기회를 줘야 한다는 거예요. 의무적으로요? 구제 기회가 있네요. 그렇죠. 별도 과제를 내주거나 아니면 온라인 학습, 보충 수업 같은 걸 제공해야 합니다. 그럼 그 보충 이수를 통과하면 학점은 받는 건가요? 성적은요? 어떻게 기록되죠? 네, 보충 이수를 마치면 학점 자체는 취득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성적은 통상적으로 2등급 수준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등급. 네, 만약 여기서도 학점을 못 따면 졸업에 필요한 총 192학점을 채우기가 점점 어려워지겠죠. 이게 누적되면 이제 3학년 다 마쳤는데도 졸업을 못하는 소위 졸업유예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졸업유예. 네, 그러니까 동급생들 졸업할 때 같이 못하고 부족한 학점을 나중에 따로 더 들어야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미수가 쌓여서 생기는 졸업유예는 그 학년 전체를 다시 다니는 전통적인 유급하고는 다른 개념이네요. 네, 맞습니다. 개념이 좀 달라요. 물론 아예 그냥 학교를 잘 안 나오면 예전처럼 유급될 수도 있는 거겠죠. 출석 미달이면. 여전합니다. 학년 전체 수업 일수의 3분의 1 이상 결석하면 그건 예전처럼 해당 학년을 다시 다녀야 하는 유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석 관리도 여전히 중요해요. 네, 출석 중요하죠. 그리고 참고로 학점을 혹시 미리 다 땄다고 해서 조기 졸업하고 그런 건 안 됩니다. 3년 동안 꾸준히 학습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군요. 학점 관리, 출석 관리 둘 다 정말 중요해졌네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큰 변화로 넘어가 볼까요? 이 학점들이 기록되는 학교생활 기록부, 학생부. 이게 어떻게 달라지고 또 이게 대학 입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것도 2025년 고1부터 적용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202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인데요.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성적표에서 표준 편차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표준 편차 삭제요? 와. 네, 이게 없어지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GZ 점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통계 지표로 학생들의 상대적인 위치를 아주 정밀하게 비교하기는 좀 어려워져요. 그렇죠. 점수 하나하나로 줄 세우기가 힘들어지겠네요. 네, 아마 과도한 점수 경쟁을 좀 줄이고 학생이 실제로 얼마나 성취했는지 그 자체에 좀 더 집중하려는 의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표준 편차가 사라지면 대학 입장에서는 학생들 평가하기가 조금 뭐랄까 까다로워질 수도 있겠는데요. 대신 뭔가 새로운 정보가 제공되나요? 네, 아주 중요한 정보가 새로 들어옵니다. 바로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라는 건데요. 성취도별 분포 비율. 네, 이게 뭐냐면 해당 과목에서 A, B, C, D, E 등급을 받은 학생 비율이 각각 몇 %인지 공개되는 거예요. 아, 각 등급별로 몇 %가 있는지 알려준다? 그렇죠. 그럼 이제 대학에서는 이 정보를 보고 여러분이 받은 성취도, 예를 들어 A등급이 이게 얼마나 의미 있는 건지, 그 과목 수강생 수준이나 난이도가 어땠는지를 좀 가늠해 볼 수 있겠죠. 아, 예를 들면 A 받은 학생 비율이 엄청 낮은 과목에서 A를 받았다. 이러면 더 높게 평가받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좀 더 질적인 평가가 가능해지는 거죠. 흥미롭네요. 성적을 그냥 숫자 하나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지는군요. 그리고 석차 등급도 바뀐다고 들었어요. 9등급에서 5등급으로요? 이것도 영향이 크겠는데요? 아, 네. 이것도 큰 변화죠. 기존 9등급제가 이제 5등급제로 바뀌거든요. 1등급이 상위 10%, 2등급이 누적 34% 이런 식으로요. 네, 1등급이 확 늘어나네요. 그렇죠. 등급별 학생 수가 늘어나니까 등급 자체만으로는 변별력이 예전보다는 좀 약화될 수 있어요. 그럼 대학들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그래서 대학들은 단순히 등급만 보는 게 아니라 학생부를 훨씬 더 종합적으로 뜯어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종합적인 평가? 구체적으로 어떤 요소들을 더 중요하게 볼까요? 일단 기본적인 원점수, 과목 평균, 그리고 A부터 E까지 나오는 절대 성취도, 이것들과 함께 방금 말씀드린 성취도별 분포 비율, 이게 중요해질 거고요. 네. 또 여러분이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들었는지, 그 이수 현황, 특히 자신의 진로 희망이랑 관련해서 얼마나 깊이 있는 과목들을 선택하고 이수했는지, 이것도 중요하게 볼 겁니다. 아, 과목 선택 이력. 네. 그리고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거, 바로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우리가 줄여서 세특이라고 부르는 거죠. 아, 세트.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이게 더 중요해지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숫자로 떡 드러나는 성적 외에 여러분의 그 학습 과정이라던가 탐구 역량, 또 성장하는 모습,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하고 핵심적인 통로잖아요. 맞아요. 표준 편차 사라지고 등급 변별력 약화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 세특에 담긴 질적인 정보가 여러분을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 고교 학점제라는 게 이제 학생 스스로 과목을 선택하는 자율성을 주지만 동시에 최소 성취 기준, 그 40% 넘겨야 하고 졸업 학점 192학점 채워야 하는 책임감도 요구하는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자율과 책임이죠. 그리고 학생부 변화는 단순한 숫자 경쟁보다는 학습 과정이나 질적인 측면까지 다 보는 종합적인 평가를 예고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다면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 학생들이 뭘 준비하고 어떤 점에 좀 더 신경 써야 할지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몇 가지 강조하고 싶은데요. 첫째는 모든 과목에서 최소한 그 기준 40% 이상은 넘겠다는 생각으로 완전 학습을 좀 지향해야 합니다. 포기하는 과목이 있으면 안 되겠죠. 네, 완전 학습. 둘째, 자기 진로나 흥미를 잘 생각해서 과목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그냥 친구 따라 듣는 게 아니고요. 전략적 선택. 셋째, 등급만 보지 말고 원점수나 성취도별 분포 비율, 그리고 특히 세특 관리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세특 관리. 네, 그러려면 넷째, 수업 시간에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질문하고 탐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게 세특을 풍부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적극적인 수업 참여. 다섯째, 꾸준한 출석. 이건 뭐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마지막으로 혹시 학습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하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선생님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조언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딥다이브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만한 거리를 좀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 새로운 시스템은요, 단순히 뭐 대입제도가 바뀐다 이걸 넘어서서 여러분 스스로 학습을 설계하고 또 그 결과에 책임지는 경험을 하도록 이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어쩌면 이 과정 자체가 진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중요한 역량을 키우는 훈련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여러분의 고등학교 3년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또 이 변화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성장을 이룰 수 있을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